이번에는요, 여기에서 인구 재생산 통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계 생산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임 여성이 출생한 출생수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100명 중에 즉 여기 보시면 15세에서 그죠? 49세까지 나이가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연령대에 있는 여성이 몇 명의 아이를 생산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15세에서 19세에 해당되는 여성이 몇 명의 아이,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이를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계 생산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게요. 총 재생산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몇 명의 여자아이를 낳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가임 여성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몇 세? 15세에서 여기 보시면 아까 합계 생산률에서는 단순히 몇 명의 아이를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누구? 여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몇 명을 낳았는가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총 재생산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재생산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이런 여아를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이 여아가 태어난 여아가 어때까지 언제까지 즉 이 애가 15세까지 생존율을 고려한 것이 순재생산률입니다. 즉 총재생산률 같은 경우에는 여아를 그죠? 15세에서 49세에 해당되는 가임 여성이 몇 명의 여아를 낳느냐라는 데서 그거 살펴보는 어떤 음, 내용이라고 한다면 순재생산율은 뭐죠? 일단 이런 여아를 낳았더라도 이 태어난 여아가 임신할 연령대까지 즉 15세까지 생존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 순재생산율입니다. 따라서 이 순재생산율이 한번 따져봅시다. 순재생산율이 1보다 그죠? 1보다 클 경우에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1 이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인구가 줄어든다. 그리고 그죠? 이 딱 1이다 라고 하면 그 인구가 정체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순재생산률을 보고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앞으로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출생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망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망률 우리가 건강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즉 WHO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그 다음에 비례 사망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언급되고 있는 보통 사망률 또는 조사망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구 1000명당 1년에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고 영아 사망률은 뭡니까? 영아라는 것은 뭡니까? 1세 미만의 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세 미만의 아이가 1000명당 몇 명 정도 사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영아 사망률입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뭐죠?
한 달이 안 된 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달이 안 된 아이들의 어떤 사망률을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신생아라고 하면 28일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8일 이내에 사망한 애들에 대한 어떤 비율을 우리가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은 보건 수준 평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를 신생아기와 그 시기로 나누어 관찰하는 방법 알파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사망수를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해 영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알파 인덱스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 영아는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1년이라 보면 되겠죠. 영아, 영아 사망률은 그 영아에 해당되는 것이 1년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신생아는 어떻게 되죠? 28일. 즉, 뭐 간단하게 신생아는 한 달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신생아는 어떻게 된다? 한 달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 수분의 영아수 그러면 1보다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알파 인덱스 값은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률이 100명인데 그죠? 신생아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0명이다. 그러면 알파 인덱스 값은 어떻게 되죠? 알파 인덱스 값은 신생아 어떻게 되죠? 30분의 어떻게 영아가 100명이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죠. 3.3 정도 되겠네. 그죠? 알파 인덱스 값이 3.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알파가 신생아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봅시다. 사망률이. 영아 1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는 신생아 100명인데 영아가 100명이다. 1이죠. 딱 1입니다. 1이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한 달 내에 애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죠? 어떠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의료 서비스나 의료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넘어서 예를 들어서 1년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영양실조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주변에 위생이 좋지 않아서 감염병이 돌아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통상적으로 요게 신생아에 대한 기준이 즉 알파 인덱스 값이 1보다 가깝다 하면 최소한 1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무리 뭐 좋다들은 1이 최고값이지 1보다 작진 않아요. 근데 1이 가까울수록 즉 사망한 애들이 대부분 신생아 때 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 보건 수준이 그죠?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아와 신생아 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죠? 그 비율 자체가 신생아 사망자 수가 높다고 한다면 즉 신생아 사망자 수가 높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지역의 보건 수준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